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양우석 센터장입니다. 자, 오늘이 2020년 경자년 거래 첫날이죠. 1월 2일 목요일 날입니다. 자, 우선 먼저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만사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수익률을 많이 내치기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첫날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하죠. 코스피가 무려 1% 넘게 포인트로 따지면 23포인트, 24포인트 급락세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시간 늦게 시작을 했죠.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1시인데요. 이제 불과 시장이 시작한 지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낙폭이 그런 정도로 크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코스닥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그나마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면 조금 나을 텐데요.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 물론 낙폭이 크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특히 연말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초가 되면 시장 분위기가 바로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던 건데요.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서 그 점이 다소 의아스럽고 또 약간 당혹스럽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외의 약세 출발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외국인들이 컴백을 한다고 했을 때 언제쯤 컴백이 될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궁극적으로 금년 한 해 장세는 결코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종합지수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면서 잘하면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종합지수 3000포인트도 가능하다. 그 논리를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황은 최소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주저를 좀 정해 봤고요. 또 우리 종목도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장을 점검을 좀 해 봐야 될 텐데요. 자,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결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우리 증시에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증시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일단 심리상으로 또 수급상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이 현재 우리 신년초 첫날 우리 증시의 조정을 일으키는 심리적이고 수급적인 동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악재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 쪽을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들이 선물 또 코스닥을 동시에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매도하는 그런 모습. 반면에 일반 개인들만이 양시장, 코스닥, 거래소 시장 그것도 상당히 큰 규모로 벌써 이 시간에 거래소 시장에서 2,500억, 코스닥 시장에서 1,100억. 이런 식으로 일반 개인들만이 적극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매수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죠. 쌍끌이로 외국인들 기관이 매도를 하고 일반 개인들만 잔뜩 매수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이런 구도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수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양새가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 나올 수가 있어서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특히 연말 연초가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주말과 좀 겹칩니다. 해서 크리스마스 휴가 또는 현재 연초 휴가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하에서 다음 주 월요일도 아닌 화요일 정도부터 월요일까지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아직까지는 휴일이죠. 그래서 화요일부터 우리 증시에 다시 컴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또 선물 시장에서 5천 계약, 벌써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선물 쪽에 5천 계약 순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지수가 내려가는 쪽에 베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수가 내려가는 쪽이 아니고요. 지난 12월 달에 무려 거의 7만 계약에 가까운 대규모의 순매수한 것에 대한 청산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물량의 상당 부분을 기관이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해서 전반적인 선물 쪽의 수급은 균형을 맞춘 상태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 규모가 크긴 크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선물을 매도를 하고 이 바람에 선물 지수가 이 그림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개장 초 시작하자마자 선물 지수가 급락을 하고요. 이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베이시스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나쁘다고 한다면 베이시스가 현재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플러스 0.5 이하,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플러스 0.7 정도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후장 들어서는 조금 더 낮을 것 같아요. 거의 1.00 정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 베이시스는 비교적 양호한 베이시스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오늘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강세장임을 보여주는 현재 시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적어도 시장 참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생각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과 또 연초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말과 겹치면서 약간 특수하게 이러한 지수 조정이, 특히 미국 시장이 기술적 조정 구간에 접어듦에 따라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판도도 잠깐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상대적으로 나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지수가 장중 급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베이시스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비교적 좋은 신호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바이오주들이 전강 후약 형태로 해서 아침에 세게 시작했다가 밀리는 모습은 지수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전히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적어도 일정 구간만큼은 강세적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젠백스를 중심으로 해서 메지온이나 HLB, 헬릭스미스 또 우리 추천 종목인 삼성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된다는 건데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력하다는 것이고요. 저들은 특별히 5G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오이솔루션보다는 그동안 오름폭이 작았던 RF, HIC 및 KMW,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이 우선 먼저 치고 나가는데요. 약간의 선호 차이가 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이솔루션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요. 5G가 등극하는 것은 순환매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뜨지는 못하나 그러나 SFA 반도체, 테스라, DB 하이텍,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은 강세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강세적 흐름을 반도체 전체 그 우상향 방향의 상승세를 표상하면서 이들 종목들이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 쪽은 말씀드렸듯이 실적 모멘텀은 현재 약합니다. 그래도 현재 그 내용상 펀더멘탈상 조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진 머티리얼스,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또 에코프로도 나쁘지 않죠.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격해서 매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휴대폰 쪽에서도 KH 바텍, 아모텍, 그리고 현재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파트론 같은 종목들이 현재 의미 있게 보입니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시장을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상황은 지수가 비록 현재 예상에 못 미치는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도 그렇고 또 판도상의 흐름도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설명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가 약하게 시작을 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더 나아가서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건데, 우리 종목 중에 하나, 현재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이 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지난 연말에 크게 밀고 추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15만원 이하가 됐어요. 추세적으로 본다면 이때가 저점 눌리면 매수 구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지수 3000포인트도 가능하다 하는 건데요. 일단 글로벌 환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금년 전 세계 증시는 몇 가지 악재가 현재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가령 미중 무역 협상 문제, 특히 2단계 협상은 아직 진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중국의 성장이 연간 성장률 6%가 위협당할 정도로까지 크게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 중국의 과다부채,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자산 버블 문제는 항상 뒤따르는 것이고요. 또 노딜 브렉시트 문제 남아있죠. 또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들은 전혀 몰랐던 악재가 아니죠.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악재이며, 또 이 악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또 예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제도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통제 못할 이른바 블랙스완식의 그런 리스크, 갑작스럽고 통제 못하는 위험을 뜻합니다. 그런 위험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놀라울 정도로.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대여섯 가지 정도의 악재는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있거나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가 아니거나 또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현재 그 영향력은 작거나 그런 악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치명적인 악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 환경이나 금융 환경은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것이죠. 일단 계속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도, 중국도, 일본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현재 계속 구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특히 유럽도 그렇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금리를 인하하고, 자산 매입 방식은 유럽에서 하겠지만 중국은 경기 부양 방식을 SOC 투자 방식 현재 를 추진하겠죠. 그런 상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벌써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자산이 재배분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채권 시장, 안전 시장, 또 증시를 본다면 미국 시장으로만 몰렸던 그러한 자금 흐름이 1단계 상태에서는 선진국 시장 중에서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현재 급격히 그 자금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최근에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국채 수요가 떨어지고 대신 주식 수요가 는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는데 그것은 1단계고요. 2단계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경제 구역 간, 즉 현재 선진국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입니다. EM은 이머징 마켓으로 흘러 넘치는 스필 오버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죠. 벌써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대만 같은 증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죠. 우리나라도 그게 이제 해당이 될 것입니다. 스필오버 효과로 선진국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그런 구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미중 무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1단계 합의만으로도 국제 교역량이 늘게 되죠. 그런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관점에서 일단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국내 시장도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전통 산업, 철강, 석유화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수출이 회복이 될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적극적 경기 부양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 또 건설 기계 장비 쪽도 괜찮을 것입니다. 또 현 정부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친시장적인 정책, 또 현재 지금 내년도 예산 520조 중 한 60%인가요? 그 이상을 조기에 상반기에 집행을 한다고 하죠.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유동성 환경도 대단히 좋죠. 금리는 낮은 상태 하에서
지금 시중 부동자금 중에 거의 한 10분의 1이 넘어가는 110조 원, 어마어마한 자금이죠. 이 110조 원이 증시에 투입될 수 있는 대기 상태에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비단 여기서 끝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지수가 현재 2020년도에는 일반적인 시장 참가자, 특히 증권사에서의 전망은 2300 내지 25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그런 관점이죠. 일단 이 종합지수 3000포인트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조사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 요번 주 일요일 날입니다. 1월 5일 날, 일요일 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3시간 동안 저희 현대차연구소에서는 증권 강연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죠.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 샤모니홀입니다. 7호선 13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는 무료고요. 강선 송조 회장과 저 리처드 양우석 센터장입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그리고 좀 일찍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유 정보 진단도 해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고충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이번 주 강의 내용은 금년도 1월달 장세 그리고 또 2020년도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또 현재 또 지금 당장 움직이고 있는 5G나 이런 핵심 종목도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직접 참가해서 저희 강의를 들어보시면 와닿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번 강의를 꼭 한번 참석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지수 3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렇습니다.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요국만 비교를 해봐도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 PBR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자산 비율이죠.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이 얼마나 높냐 낮냐를 따지는 것이 PBR입니다. PBR로 봤을 때 미국은 현재 3.5배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이상 된다는 거죠. 대만도 2배 이상 돼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대만이 높게는 평가를 받긴 받습니다. 하지만 1.2배나 1.3배 정도 우리보다 조금 더 높게 프리미엄이 붙는 정도 수준인데요.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이상 받고 있는 현재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쨌든 대만이 PBR의 2배 이상이고요.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1.7배. 한국만 0.95배. 최근에 약간 지수가 올라와서 1.0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만이 또는 중국이 우리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정도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국은 거의 헐값에 현재 지금 매매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만 해도 그렇고 이것만 따져도 우리 증시가 당장 2200 정도 되니까요. 3000 올라가도 되는 그런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 시장에 가장 큰 문제로 작동됐던 것이 미중 무역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완화가 됐죠. 그 완화됐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원상복구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건데요. 가장 비교해 볼 만한 현재 증시가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가권 지수를 보면 사실 2016년도 이전에 대만 지수나 한국 증시를 PBR로 봤을 때 당시 우리나라 PBR은 1.1배, 대만 증시의 PBR은 1.3배 내지 1.4배 정도라서 우리나라 PBR보다 대만 증시의 PBR의 수준은 한 20% 내지 30% 정도 그런 정도로 약간 높았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벌어지게 되죠. 그 당시 이후 대만 지수는 무려 60%나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2016년도 이후에 오르긴 올랐습니다. 18.1%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만 증시는 그 이후로 일치월장하면서 특히 2019년도 들어서는 사상 최고치 이런 갱신합니다.
우리와 같이 전고점은 2018년도 초에 나타났었고요. 그 당시에 대만 가권지수의 고점은 11,000포인트였다는 건데요. 2019년도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에 그 전고점 11,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죠. 12,000포인트까지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증시는 2018년도 당시 2,607포인트 2월 1일입니다. 2월 2일 현재 거기까지 올라갔던 우리 증시가 그 이후에 미중 무역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내림세를 보이며 한때 1900포인트마저 내주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전고점 2018년도 2월 2일 당시 고점 2600포인트에 비해서는 400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중 문제가 해소됐다는 그 상황만으로도 전고점 갱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중 문제 완화만으로도 당장 종합주식 2600포인트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효과라는 게 있죠. 지난 방송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1, 2년 내 삼성전자가 10만원까지 또는 그 이상 올라갈 충분한 배경이 있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10만원 간다라고 했을 때, 물론 금년 내 10만원 간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늦어도 내년이고요. 삼성전자가 10만원 가면 삼성전자 한 종목만으로도 지수가 300포인트, 300포인트가 현재 견인이 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말이죠. 300포인트 그 견인이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주변 IT 종목들도 같이 동조화하면서 같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 효과를 배가 증가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지수가 올라가 삼성전자 같이 올라가니까 약간 중첩되는 것이 좀 있죠. 그 중첩 효과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효과가 전반적으로 300 내지 400포인트를 견인시키면서 앞에 얘기했던 종합지수 2600, 이거는 원상 복구 개념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효과로 해서 300 내지 400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배출된다는 것이죠. 그 둘을 합치면 3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만 증시 예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주변 여건 등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너무 낙관적인 그런 시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상황이 잘 풀리기만 한다면 최소한 종합지수 2500 정도가 아니라 30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장세보다 나쁠 턱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종합지수가 전강 후야, 즉 현재 금년 상반기까지는 강했다가 내년 금년 하반기 때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는 건데요. 그거는 기우인 것 같습니다. 미 대선이 변수가 된다는 건데, 미 대선이라는 것이 반드시 악재가 아니죠.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소지가 크고, 또 글로벌 금융 환경과 정책 환경이 워낙 우호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강 후약이 아니고 전강 후익강, 더 강하다는 것을 뜻할 때 한자어로 익강이라고 합니다. 정강 후익강. 금년 초에 강했다가 상반기에 강했다가 하반기에 더 강해지는 장세가 될 소지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종합지수 3000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시장의 주도주는 당연합니다. 삼성전자고요. 또 삼성전자별 주변의 IT 대형주, 반도체, 휴대폰, 또 디스플레이도 해당이 되고요. 5G도 상당히 유력합니다. 2차전지는 금년보다도 내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어쨌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 대세적으로 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고요. 기존에 우리 종목 간단하게 보죠. 별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좋고요. 그리고 OE솔루션 탄탄하죠. 오히려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약간 주춤되고 있는, 지수보다는 오히려 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SK이노베이션 잠깐 말씀드렸죠. 오히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거고요. SAP 반도체 상당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견조해 보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 4,000원 정도 밀려있는 모습인데요. 이 큰 종목이 시가총액 4위 업체입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약간 쉴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워닝 IPS도 나쁘지가 않죠. 워닝 IPS도 현재 이것도 약간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 중에선 등치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약간 쉬엄쉬엄 올라가는 게 낫다는 것이죠. 이격 조정도 좀 해야 되고요. 자, 그런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모습이 종목별로도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쯤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해서 시장에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